안녕하세요. 성공수업의 시작, 데이 짭!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오늘도 하반기 채용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취준생들이 주목해야 할 기업을 찾아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오늘은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인 CJ 제일제당 채용의 모든 것을 알아볼 텐데요. 하반기 채용 합격 꿀팁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취업시장의 핫 키워드입니다. NCS의 모든 것을 알아볼 건데요.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도 쑥쑥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실업난 속에서 소외된 취준생들의 마음과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이번에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보낸 취준생들을 위한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예, 탈락의 아픔 두 번의 실패는 없도록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줄 남자. 시그널 경영교육 컨설팅의 강신호 컨설턴트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호쌤 연휴는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연휴 같지 않은 연휴. 왜요, 네. 왜요? 정말 연휴하면 또 뭐 시골도 가고 이렇게 그렇죠. 좀 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워라밸을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네네. 휴일날은 정말 쉬어야 된다라는 그게 신조를 갖고 맞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공채 기간이 맞아요. 연휴 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 혼자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제자들하고 멘티들이 이제 자소서를 엄청나게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첨삭도 해주고 피드백 주느라고 네.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제가 또 이렇게 첨삭을 하다가 세상에. 2시간 자고 네. 그러셨어요? 여- 그리고 6시에 지금 깨서 나오신 거예요? 네, 나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네, 행복하시다니 다행이고. 네. 자, 일단 연휴에도 이제 우리 취준생들과 연락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네. 채용 분위기라든지 우리 취준생들 현장에서 준비하면서 좀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실제로 취준하는 우리 학생들, 이 제자들을 보면 우선 거의 목숨을 걸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때 뭐 다들 이제 시골도 가고 연휴를 즐기는데 정말 자소서만 씁니다. 네. 자소서만 쓰면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데 네네. 우선 분위기가 뭐 아시다시피 취업이 뭐 전년 대비도 그렇고요. 그리고 상황 가운데 지금 거의 근래 10년간은 최악의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맞아요. 이제 네.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될 사람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다면 골라갈 수 있다. 음. 그렇게 제가 희망 메시지를 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분위기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예.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모습들이 좀 대견하고 기특하다. 그래서 저도 공채 기간이 저도 이제 거의 준 취준생에 가까운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게요. 코피가 날지라도 우리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예. 나보다 더 쉽지 않은 그런 일정을 갖고 있는 네, 멘티들을 네. 생각하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추석 때 잠깐 카페를 갔었는데 아. 카페에서 또 카공족이라고 요즘 많이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이제 뭐 자소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참 너무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CJ 제일제당의 합격 전략을 좀 살펴본다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CJ 뭐 제가 이렇게 뭐 대본 외에도 이렇게 막 어휴, 써왔습니다. 네. 준비하신 정말 내용이 많네요. 보고서도 분석하고 논문도 네. 보고 분석 자료도 보고 왔는데 예. 우선 CJ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이 식품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지금 정말로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거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CJ 같은 경우는 식품이 정말 강하죠.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오늘 노하우를 그리고 제가 직접 CJ 제일제당 제자들 멘티들 합격시킨 우리 학생들의 또 노하우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또 전달을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합격 전략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첫 번째 이제 선호하는 이유부터 시작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하게 아시아 넘버원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예. 네.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보고서를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해외에 아마 놀라실 겁니다. 아시아에만 10군데의 식품 그리고 바이오 기지가 지사가 기지가요? 맞습니다. 음. 직접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 기지죠. 어. 예. 그리고 미국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독일, 호주까지도 판매, 그러니까 생산부터 판매까지 진행하고 있는 지사들이 생산 기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의 매출을 이제 해외 매출이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 요 키워드를 제가 말씀해 드린 게 글로벌인데 네. 요 글로벌 역량하면 언어 역량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인데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하시면 참 좋은 결과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 이 두 번째는 이제 식품 사업인데 이 식품 사업은 조금 이따가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네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재무 건전성입니다. 어. 우선 2018년 12월 기준으로 보자면 재무제표를 봤더니 자산 총계 그리고 자본 총계 그러니까 유동 비유동 뭐 자산 다 합쳐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산업에 무관하게 지금 식품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네. 상반기에는 좀 어려웠지만 우선 CJ 제일제당은 계속해서 한식의 세계화를 가지고 이익과 그리고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 네. 그래서 재무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원하시면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준비한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요. 시간 배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배분을 하기 위해서 좀 네네. 아껴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끼면서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피디님 말씀이 아끼지 말고 말씀해 아끼지 말고요. 주시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좀 하나 더 풀까요? 뭐 네. 뒤에서도 지금 뭐- 당장 말씀하셔도 되고 뭐 알겠습니다. 이후에 말씀하셔도 되지만 원하신다면 지금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예. 보고서를 제가 분석하면서 느꼈던 게 우선은 정규직 채용 인원이 네.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반대로 보시면 임시직 비율, 비정규직이죠. 음. 비정규직 비율은 지금 16년, 17, 18년도 기준했을 때 우선 16년도에 117명, 그리고 그 다음 연도가 이제 132명입니다. 근데 네. 2018년 기준 99명으로 줄었고요. 예. 그리고 정규직 같은 경우는 4,981명에서 5,461명. 네. 그리고 2018년 12월 기준으로는 6,451명. 아이고. 네, 이렇게 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늘어나고 한마디로 있네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러게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이 지표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13%가 증가를 했거든요. 전년 대비. 그래서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많이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 CJ 제일제당 하반기 채용 어떤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공고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화면 준비됐나요? 예,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요. 접수 마감일이 9월 2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채용 전형이 서류 전형, 인적성,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통상의 면접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모집 직무 살펴봤더니 공통부문, 바이오 산업 부문, 식품 사업 부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공통부문은 구매 정보 전략, 재경 직무에서 채용이 진행되고요. 바이오 산업 부문에서는 기획 관리, 기술 마케팅, 바이오 생산 기술, 발효 정제 직군으로 나뉘고 바이오 공무 엔지니어, 기계, 바이오 환경 안전, 바이오 품질 관리, SCM, 재경, 인사 등 11개 직무에서 채용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사업 부문 살펴보면 구매, 인사, 재경, SCM, 식품 마케팅, 푸드 세일즈, 온라인 세일즈, 프로그레스 엔지니어, 맥트리컬 엔지니어 안전 그리고 14개 직무 이렇게 해서 채용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용 공고를 저희가 만나봤는데 일단은 뭐 CJ 제일제당 그리고 CJ그룹 통틀어서 봤을 때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싶을 만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목소리가 너무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좋죠? 좋은 목소리로 네네. 공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선은 리스펙트 전형 네. 뭐 아실 겁니다. 2018년도부터 진행을 했고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제 뭐 2, 3년 벌써 네. 공기업과 사기업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50% 이상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학교 그리고 어학, 학점 네. 이런 것들이 다 블라인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 관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선입견을 떠나서 직무에 집중해서 그 역량의 검증에 있어서 스펙으로 인해서 뭐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보고 채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스펙적인 부분에서 조금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 예. 직무에 좀 집중을 해서 경험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푸드 세일즈 직무 같은 경우는 네. 리스펙트 전형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이 블라인드 채용에 집중해서 지원하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무 역량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리스펙트 전형에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형을 한번 보시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일반이죠. 그리고 전역 장교 그리고 인턴십 그리고 학부생 인턴 전형 그리고 소개해드린 리스펙 전형 그리고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글로벌하게 정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역량이죠. 언어 역량. 특히 이제 진출해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중국어, 베트남어, 뭐 인리 그리고 말레이어까지 그리고 각각 다양한 언어들의 제 3세계 언어까지 가지고 있다면 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영향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이 글로벌 정형으로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가운 소리는 그 인재 채용 비중에 있어서 30% 이상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글로벌은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도 국내 대비해서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또 제일제당 보니까 CJ 지원자 도움이라고 뭐 챗봇 같은 거 운영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 업계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채용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AI 챗봇 서비스로 해서 뭐 인공지능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CJ 지원자를 위한 도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게 되면 정말 즉시로 빠르게 답변이 되고요. 그래서 24시간 입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면서 궁금해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언제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AI 챗봇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네. 직무 소개 영상을 또 잡TV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 버전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직무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중국어로 그래서 한마디로 글로벌 인재들도 이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궁금증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곧 이 전략적인 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재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러니까 유입하고 지원 모집을 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그리고 CJ그룹 자체에서도 그 우리 이사급 이상이죠. 예. 임원진들이 직접 해외 글로벌 채용 박람회 그리고 채용 설명회들을 뛰시면서
글로벌 인재들을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하고 계신 모습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봤고요. 그리고 글로벌한 좋은 인재들이 CJ제일제당 그리고 CJ그룹에 많이 입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 근데 뭐 저희가 옛날에는 채용 전형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막 네. 소갈이 하다가 야 네가 한번 물어봐봐 막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 네네. NC팀에 전화 한번 해보고 답변 듣고 되게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뭐 네네. 챗봇 같은 거 있으면 그렇죠. 그냥 궁금한 거 그냥 카톡 같은 걸로 네. 이제 편하게 물어보면 되겠다. 되게 맞습니다. 좋은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밖에 뭐 취준생들이 유념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지원에 있어서. CJ 하면 정말 계열별로 그 자소서 항목이 또 다르죠. 네, 네.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인사 채용 담당자의 생소리를 제가 또 조사를 했더니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많이 아실 텐데 우선 직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NCS로 저희가 이슈가 돼서 2014년, 15년부터 NCS가 정말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역량, 능력을 표준화시켜서 국가가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무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NCS 관점에서 지식, 기술, 태도죠. 당연히 지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킬적인 부분, 지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거는 곧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 스킬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좋은 소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들을 잘 풀어내지 못하는 지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에서는 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경험으로 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자소서에 좀 마음껏 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내용들을 잘 풀어내서 이 스펙으로 봤을 때는 CJ제일제당에 입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멘티였는데 실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자소서도 갖고 왔는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네네네. 인사채용 담당자의 생소리는 우선 직무 경험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소서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좀 준비된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히 네.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채용 예상 규모를 짚어봐야 할 텐데 앞서서 좀 어느 정도 맥락을 네. 짚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분야별로 채용 규모가 큰 곳이 네. 좀 어딘지를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기업 분석 그리고 기사 분석을 하다가 우선 올해 하반기 참 팩트를 알면 슬픕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 동향도 제가 강의도 하고 분석을 하는데 팩트를 알면 알수록 좀 슬퍼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선 네. 대기업 채용이 4.1% 정도 낮아진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슬픈 얘기를 제가 이제 분석한 자료로 말씀드리면 실제 네. 채용은 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실제 채용은 4% 이상 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우선 제가 CJ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는 네. 우선 지난해에 1,559명을 뽑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그래도 전년 대비로 계속 따져봤을 때 추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추세고요. 그 전년도로 보시면 942명을 채용했거든요. 그럼 요것들을 이제 전반기, 하반기로 구분해 보자면 요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1,000명에서 그리고 맥시멈으로 봤을 때는 1,700명까지 연도로 진행이 되고요. 그럼 반기로 나눴을 때 700명에서 800명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부문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식품 사업 부분이 우선 많고요. 반 이상이 식품으로 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푸드 세일즈 같은 경우는 인원 채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예. 우선 상경 계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일즈에 좀 초점을 가지고 경험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 경험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문별로 한번 직무별로 좀 괜찮은 직무를 한번 제가 네네. 말씀드릴까요? 네. 네. 뭐가 그렇게 있을까요? 말씀드리면 네. 식품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다 아시겠지만 푸드 세일즈. 네, 식품 영업, 맞습니다. 영업. 네. 그래서 식품 영업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꼭 핵심적으로 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SCM 추천을 드립니다. SCM.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공급 사슬이 정말로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죠. 수요의 네. 집도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SCM의 상경 계열 학생들 제가 추천을 드리고 물류 구매까지도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 세일즈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이 이제 구매하는 디바이스 1위가 된 지도 몇 년이 지났죠. 그래서 온라인 구매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전략들이 참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무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선 MSG, 이제 MSG 뭐 느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예. 식품 첨가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품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해당 전공 관련 우리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네. 기술 마케팅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기획 관리 그리고 SCM 이 두 가지 상경 계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공에 좀 무관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지원하시면 네.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공통 저는 이제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구매요. 네. 구매가 피터 드러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죠. 네, 그분께서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경영 분야는 뭐 발전이 너무나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더 발전이 쉽지 않지만 구매는 아직 미개척지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구매는 물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해당 직무를 지원을 하신다면 회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상경 계열 학생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경으로 지원을 하시면 재경. 네. 그래서 이번에 채용 규모도 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까요. 사실은 많은 취준생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심도 네네. 깊게 해봐야 할 텐데요. 일단은 CJ-제일제당 자소서 같은 경우에 체감 난이도가 어느 네. 정도인지부터 저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수천 명 우리 학생들 만나고 있고 CJ-제일제당도 뭐 정말 많이 첨삭해주고 피드백을 주고 있는데 제가 우선 대기업 평균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래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이 항목이 계열별로 디테일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열별로 직무별로 어떻게 차별성 있게 풀어내야 될지가 학생들이 굉장히 우리 멘티들이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난이도는 중상 정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다시 고쳐 쓰는 그런 횟수라고 하죠. 네네. 횟수가 다른 대기업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5배 정도 많지 않나. 아, 그래요? 손이 많이 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예. 음. 표현을 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예. 자소서다. 네. 좀 귀찮은 자소서다. 아, 예. 귀찮다. 때려치고 싶다 뭐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다. 죄송하고요. 네. 예. 아니 그러면 특별히 좀 자주 많이 고쳐 쓰게 되는 항목들이 따로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정말 네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 많이 네. 나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선 지원 동기에 관한 부분들을 제일 어려워하는데 그 안에 이제 좀 가이드가 있습니다. 네, 좀 소제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CJ-제일제당이어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입사 후 성장 목표를 반드시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내용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실제 자소서를 갖고 와서 제가 그 부분도 집어드릴 텐데 네네네. 입사 후의 성장 목표를 글자 수가 또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입사 후에 성장 목표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경을 써서 풀다 보니까 마무리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팩트가 약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네. 2019년도 하반기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항목의 변화를 보시면 예. 제가 한번 간단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에 지원하게 된 동기, 뭐 이건 동일하죠. 여러 지원자들 중 본인이 only one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작성해라.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CJ가 강조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CJ는 차별성을 강조해왔거든요. 그리고 only one이라 하는 의미는 최초, 그리고 최고, 그리고 나만의 차별화.
네. 기업만의 차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지원 동기와 함께 더불어서 참 중요한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잘 풀어간다면 뒤에도 자연스럽게 문맥에 맞게끔 자소서의 흐름이 첫 단추가 잘 끼워지고 뒤 마무리까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면 1번 이거 이렇게 바뀐 건데 only one이란 내용. 네. 그리고 뭐 합격을 한 학생들 자소서 실예를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준비를 좀 해주셨나요? 네. 제가 합격 자소서 안 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요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자기 경험이죠. 풀어내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과 낸 것. 그 성과가 지원 직무에 연결지어져서 네. 적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그 적용된 것을 가지고 내가 포부와 의지를 갖고 제가 이렇게 입사해서 이런 성과를 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경험과 이런 성과를 낸 사람입니다라고 풀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 보겠습니다. 우선 소제목 참 중요하죠. 네. 세계인을 사로잡은 김 세일즈맨이라는 소제목을 적었습니다. 네. 이게 푸드 세일즈 직무인데 소제목이 직무랑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센스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외국인들에게 비비고 토종김을 판매했던 경험을 맛있죠. 예. 풀어내고 있거든요. 먹어보셨군요. 아, 예, 예. 자주 그래서 먹습니다.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맛있게 외국인들, 외국 학생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오. 그 비교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놨느냐 보면 벼룩시장에서 교환학생 이벤트로 세일즈를 그러니까 판매를 하게 됐는데 우선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를 한 결과죠. 40분 네.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아이고. 와. 근데 조금만 갖다 놓으신 거 아닐까요? 합리적인 죄송합니다. 의심일 수 있지만, 네, 그 의심은 좀 접어두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40분 만에 완판이 됐는데요. 이걸 보면 이 중거점이 없으면 이 40분 만에 판매된 게 이게 빨리 된 건가 늦게 된 건가 모르겠죠. 네. 근데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식품 매대는 3-4시간씩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성과였다라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세일즈에 이런 성과를 낸 적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지속 가능한 것이 또 중요합니다. 예. 우선 이 세일즈 경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이 비비고 토종김을 지인들한테 선물한 거죠.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경험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그 김을 구매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지인들 특히 이제 글로벌한 역량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글로벌한 지인들한테 선물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영업을 제가 CJ 제일제당에서 한다면 이 목표에 맞춰서 정말 이 목표와 함께 CJ 제일제당에 입사해서 더 큰 성취를 이루는 CJ 제일제당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CJ 제일제당 세일즈맨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제가 예.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부족한 점을 한 가지 제가 꼽아드리겠습니다. 그거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성장 목표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목표는 목표 설정을 해서 이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그럼 성과 지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목표를 설정해서 그리고 그 성과 지표를 위해서 수행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수행을 실행하는 거죠. 네, 시행해서 성과를 내고 그래서 해당 기업에 직무로 기여해서 내가 성장하고 비전과 꿈을 이루겠다라는 부분을 넣어주면 좋은데 그게 조금 디테일이 떨어졌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넣으면 활용 점점이다. 뭐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 네. 이제 좀 항목별로 저희가 좀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번 항목 살펴봤고 2번부터 또 좀 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항목들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우선 공통부문입니다. 두 번째, 대학생활 중에 이수한 과목 중에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과목 복수 가능 기술화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목을 통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번, 2번 세부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지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 갈등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 얘기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 잘하거든요. 우선 NCS 기반에서 지식, 기술, 태도. 근데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경력직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원하는 지식은 한마디로 학교 생활했을 때의 교과목입니다. 근데 평점이 참 중요하죠. 근데
평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점은 어떻게 보면 기초 역량, 예. 성실함일 수 있고요. 해당 직무에 관련된 교과목 성적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이 면접관들은 성적에서 지원 직무 관련한 교과목 성적에 관심이 있고요. 네. 그것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이 자소서 항목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고 있었던 것은 CJ제일제당의 공통 부문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네. 지금부터는 계열 항목, 계열사 부분, 식품 사업 부분은 어떤지, 또 바이오 사업 부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각각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서 좀 자소서를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선 식품 부문 같은 경우는 CJ가 만들고 있는 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기술해라 이렇게 쭉쭉 문화.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당연히 식품 같은 경우는 그 제품, 재화와 서비스가 식품입니다. 그리고 식품은 고객이 이용하시는데 이제 먹는 거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식문화 그리고 식품과 관련된 경험으로 풀어가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제가 합격 자소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 기미라는 아이템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항목에 보시면 문항의 문화의 의미를 식문화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당연히 그리고 먹는 것과 식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풀어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류 문화, 인류 인재를 이제 문화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인류 문화 그리고 인류 인재에 관련된 내용으로 only one과 또 맥락을 같이 해서 풀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고객 지향적으로 고객 접점 경험을 꼭 경험해 보셔라. 그리고 고객 접점 서비스를 했던 경험을 꼭 어필을 하시면 식품에서는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바이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기획관리, 인사직무의 내용으로 지원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그 역량 키워드를 작성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하나하나 필요한 역량 키워드를 추출해서 거기서 탑3를 뽑아서 풀어내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직무 역량 키워드만 직무 분석해서 잘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분석하셔서 나의 역량 키워드와 매칭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접점을 찾으란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잘해주셨고요. 음. 그래서 아무리 분석을 잘한 직무 역량 키워드를 할지라도 나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직무 역량 키워드를 탑3로 기재한다면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적어지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예. 나를 분석해서 나의 역량 키워드도 뽑아서 그래서 그 직무 역량 키워드랑 매칭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그룹의 자소서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구를 하니까 그만큼 퀄리티가 좋아야 될 텐데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자소서 작성할 때 이것만은 알고 쓰소서라는 게 있으시면 네. 말씀해 중요한 주시죠.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합격한 우리 멘티 그 스펙을 갖고 왔었는데 예,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성적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성적 너무 낮지 않나요? 근데 괜찮습니다. 네. 우선 경험을 어필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소서, 면접 때도 마찬가지고요. 경험에 관한 부분들을 내가 풀어서 그리고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고 그 성과가 지원 직무를 통해서 어떻게 향후 입사 후에 나타날 수 있는지를 표현을 잘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핵심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차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간에 경쟁 우위가 없이 누구든 할 수 있는 경험과 성과가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이죠.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초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차별화해서 꼭 그 해당 직무 관련해서 풀어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 스펙들을 잘 네.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 관계상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CJ 합격을 원하는 모든 취준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응축한 신의 한 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기업 분석 잘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기업 분석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보고서가 다 있고요. 그리고 공시자료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추세가 있습니다. 그 추세를 보시면 어떤 사업 부문 그리고 어떤 직무가 향후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에 대한 경험을 한번 쭉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경험이 뭐가 있나 쭉 리스트업 하시고요. 그 경험 중에 내가 해당 기업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죠. 그리고 직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연관성 있는 탑3를 뽑으셔서 그것들을 항목별로 넣어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탑3가 또 키워드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시그널 경영교육 컨설팅의 강신호 컨설턴트님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오늘은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조언 참고하셔서 하반기 취업 시즌에 좋은 성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NCS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무심코 귀찮아서 오늘 버린 쓰레기 내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떡해. 확인제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일부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수가 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이번 것만 잘 부탁해. 그리고 저 괜찮아 이 사람아. 하지마. 봐도 많이 이러네. 안 되지.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네, 성공 수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죠. NCS 문제 미리 참여해보는 시간.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공기업을 위한 필수 코스죠. NCS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네, 공기업과 취준생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NCS 함께 지금 문제 풀어보고요. 또 풀이 과정도 거치면서 실력 향상을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네. 오늘도 합격의 길로 인도해줄 안내자 마민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옆에는 우리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대표해서 항상 문제풀이 함께 해주신 분이죠. 맞습니다. 강지수 캐스터도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기업 취준생들이 이제 좀 기다리던 그런 일정이 다가왔다면서요. 어떤 일정인가요? 합동 채용 일정이 9월 초에 좀 공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잡알리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인데요. 합동 채용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 공기업에서 신규 채용을 진행할 때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끼리 같이 한날 한시에 필기 시험을 치르는 그런 채용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올해 하반기 일정으로는 9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7주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것으로 일정이 확정됐고요. 여기에는 총 35개 기관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네. 가장 눈에 띄는 일정 이틀이 있었는데요. 그게 네. 언제냐면 10월 19일과 26일입니다. 19일에는 총 12곳의 공공기관이 동시에 시험을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26일에는 8곳의 공공기관이 또 그날 동시에 와. 필기 시험을 치른다고 하는 일정이 좀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한날 한시에 치르는 거니까 나는 서류 전형에서 여러 곳을 좀 합격을 했는데 네. 그러면 막상 NCS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우리 취준생들? 크게 한 두 파트로 두 카테고리 이렇게 네네네. 나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 합동 채용을 조금 환영하는 그런 분들과 좀 아쉬워하는 분들. 네네. 아쉬워하는 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내가 필기 시험에 자신 있는 분들이겠죠. 그렇죠. 고득점 시험을 잘 보시는 분들은 하나라도 시험을 더 많이 봐야 합격을 해서 면접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갈 테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최종 합격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네. 12개 아까 말씀드린 8곳 모두 합격을 해도 한 곳밖에 시험을 못 보러 가는 상황인 겁니다. 몸이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내가 상대적으로 필기 시험 성적이 조금 낮으신 분들 나는 하나라도 제발 붙었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들이 확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경쟁률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에겐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행복한 상상을 하는 기대감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좀 현실로 나타나려면 실제로 눈치 게임을 잘해가지고 좀 취준생들이 안 몰리는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될 텐데 팁이나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번 그 올라온 공고를 자세히 보고요. 좀 네.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게 아까 말씀드린 10월 19일 그 12곳이 공공기관이 함께 보는 그 일정과 26일 8곳의 공공기관이 함께 보는 일정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일은요. 어느 기업 한 군데를 선택할까 고민하실 때 내 필기 시험 성적이 가장 큰 선택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9일에는 크게 금융권 공기업과 비금융권 공기업의 시험이 이루어지는데요. 흔히 아시다시피 금융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연봉도 굉장히 그렇죠. 좋고요. 네임밸류도 굉장히 높은 그렇죠. 그런 기관들의 시험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들은 이 한 곳만을 보고 이 집단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공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굉장히 합격 컷이 높기 때문에 나의 수준이 그 정도의 소위 말해 경쟁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쪽에 금융 쪽으로 가보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비금융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그런데 비금융도요. 크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이 되더라고요. 예. 발전소, 한국전력 자회사, 공항공사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만약에 내가 금융 쪽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난 필기시험 성적이 굉장히 좀 높은데 그냥 비금융 쪽으로 갈래 라고 했을 때 몰리는 곳이 공항공사입니다. 그래서 공항공사는 금융공기업 못지않게 필기 합격 커트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성적이 낮네 그러면 나머지 두 곳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한국전력 자회사를 선택할 텐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곳을 만약에 선택하는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이때까지 좀 합격 그 점수들을 봤을 때 발전소의 합격 점수가 조금 더 한국전력 자회사보다 높았습니다.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26일 날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19일을 선택하셨으면 26일도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이때는 네. 내가 합격한 기업들의 서류 합격 배수가 몇 배수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행정 직무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이날 시험을 봅니다. 근데 가스공사는요.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나서 시험을 보는 그 인원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류 전형을 보통 적격, 부적격 심사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를 지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네. 100명을 최종 채용한다고 할지라도 몇 명이 필기 전형에서 같이 경쟁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요. 한국전력공사는 그에 반해 조금 더 폭이 줄어들긴 합니다. 100배수예요. 그러니까 100명을 뽑으면 총 10,000명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냥 쉽게 말하면 나의 경쟁자가 10,000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은 서류 합격 배수가 10배수입니다. 100명을 뽑으면 같이 시험 보는 경쟁자가 1,000명인 거죠. 네. 확실히 경쟁자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류 합격해서 시험 볼 기회를 얻었다. 이때는 서류 합격 배수가 7배수입니다. 아이고. 100명을 뽑으면 나랑 경쟁할 사람이 필기 전형에서 700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 군데를 붙었더라 할지라도 이런 서류 합격 배수가 굉장히 낮은
곳을 내가 골라서 갈수록 경쟁자들의 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 선택이 26일에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꼭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일부에서 신호쌤도 만나봤더니 사실 추석이긴 한데 이제 우리 취준생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휴식을 취하시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마쌤은 어떠셨어요? 저도 뭐 추석 당일에 네. 그 고향이라고 할까요? 내려가서 네네. 좀 뭐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요. 일단 당장 어제는 일단 출근을 해서 출근하셨어요? 네, 그래서 공고들 확인을 하고 세상에. 지금 임박해 있는 당장 쳐내야 되는 그런 네, 기업들의 네. 서류 전형이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휴가 총 4일이었잖아요. 그 중에 어느 정도 업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쉬신 거죠? 뭐 업무를 딱 했다라고 보는 거는 하루 이틀인데요. 사실 네네. 근데 시즌이 시즌인데랑 기간인지라 계속 머릿속에는 지금 이렇게 내가 한가하게 네. 고향을 가서 물론 한가한 건 아니지만 가도 될까라는 생각은 네. 한켠에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었습니다. 우리 쌤들 모든 분들이 다 지금 같이 취준생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도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문제풀이를 해봐야 하잖아요. 오늘도 역시 취준생들의 취업 전략을 항상 책임져 주시는 더빅 스터디가 우리 문제풀이 함께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만나볼 문제 유형은 어떤 유형이죠? 네, 첫 번째 유형은요. 이 2부 골든벨이 시작한 이래로 처음 다뤄보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 네. 경제 전공 상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 19일에 본다고 했었던 금융공기업에서는 거의 필수로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추세, 그러니까 전공 시험을 조금 다시 부활하고 보려고 하는 이런 공공기관들의 필기 추세들을 봤을 때 이 경제 과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좀 지식, 그러니까 배경, 그러게요. 전공하신 분들이 좀 유리한 네네. 파트긴 해요. 그래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기회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를 소개해드리면 자, 청현이는 인혜와 1시간 동안 테니스를 치는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5,000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청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보기 중에 기회비용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아르바이트로 벌었던 5,000원이다. 2번 테니스를 쳤다면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이다. 3번 5,000원에서 테니스를 쳤다면 얻을 수 있었던 그 즐거움을 뺀 값이다. 4번 테니스를 쳤다면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에서 5,000원을 합한 값이다. 여기서 이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보기 한 가지는 무엇일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2번 아니면 3번 같은데 저는 네. 처음에는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3번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경 씨와 지우 씨는 어때요? 지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2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기회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 5,000원을 벌기 위해서 그쵸. 필요한 그래서 사용한, 잃어버린 그런 비용이니까 기회에 대한 네. 비용이겠죠. 뺀값 합한가 이건 조금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네. 이 자체로만 놓고 보는 게 이번?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육 씨는요? 저는 5번 인혜와의 우정. 우정. 우리 내가 교육 씨는 5,000원. 항상 평범한 걸 싫어해서 4번까지 주면 꼭 일부러 5번을 그러시는 만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그쵸. 이상한 사람 한 명 있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도 역시.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우정을 네. 잃었다. 요즘 같은 4차 산업시대에는 이런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그죠. 중요하기 중요해요. 때문에요. 잘 포장을 해주시면. 인재. 5번이 있으면 네. 더 좋을 것 네. 같은데 이 네. 문제상에서 정답은 골라주신 대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기해야 하는 기회 자체가 하나잖아요. 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테니스를 치는 즐거움. 기회비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포기해야 되는 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한 것이 2번이 맞고요. 만약에 조금 헷갈리게 나온다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면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거. 이것들을 다 더한 값이 기회비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기회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그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나올 때에는 이렇게 즐거움처럼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없는 보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얼마 혹은 몇 시간 이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헷갈리지 않아야 할 것은 항상 그것들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풀만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두 번째 문제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푸시면 좋은데요. 여기에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화,
뭐 필수제, 대체제, 수요와 공급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는 상당히 쉽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동안 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 정부의 휴대폰 요금 정책으로 인해 데이터 요금이 인하되자 통신사 수입이 오히려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보기 1번, 스마트폰 데이터는 필수제이다. 보기 2번, PC 인터넷은 스마트폰 데이터의 대체제이다. 보기 3번, 스마트폰 데이터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보기 4번,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너무 많이 하락하여 총 수입이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 옳은 보기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잠깐만 신중하게 탄력적이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 자, 데이터 요금이 인하되자 통신사 수입이 오히려 급증했다. 아, 데이터 그러니까 요금이 인하되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사용했다. 그렇죠. 그래서 총 수입은 이게 늘어나는 게 탄력이다. 아닐까요? 저도 약간 탄력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탄력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탄력이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두 분? 저도 3번인 것 같은 게 네. 일단 2번 같은 보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 PC 인터넷이란 말이 딱히 나와 있지 않아서 3번이 아닐까요? 왜 탄력적이란 말 유동적이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굉장히 날카로우신 편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 씨는 네. 피부 탄력 말고 이 네. 탄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탄력이 옛날에 저도 이제 네네. 경제를 선택해서 수능 때 공부했었는데 탄력이 그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가격에 대한 탄력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3번 네, 맞습니다. 네. 탄력적이다가 맞고요. 어. 아까 또 중요한 개념을 말씀해 주셨어요. 탄력적, 반대말은 비탄력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통신사의 데이터 요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에 100명이 가입하고 있었는데 데이터 요금제가 인하되니까 9,000원으로 인하가 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100만 원 벌던 게 그대로 100명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90만 원을 버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총 수익이 줄어드는 건데 어떻게 늘었지? 아무래도 가입자 수가 늘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면 가입자 수가 느네,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네. 데이터 수요에 맞춰서 가격이 탄력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보기 1번, 2번 대체제, 필수제는 여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정보였기도 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3번 잘 골라주셨습니다. 네. 경제 파트 생각보다 저희 잘 푼 것 같은데. 방심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방심하게 네. 되는데 제가 다음 처음에는- 영역은 저희가 좀 계속해서 방심을 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다음 영역은 일부러 제가 우리 완충이라고 하죠. 쉽게 내고요. 조금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다음에 그래요? 조금 좀 어려운 아하. 문제. 왜냐하면은 못 수학이 되셨네요. 네.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하면 하지 그렇군요. 않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천천히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네, 한번 천천히 문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문제는요. 다음 자료는 A 물류기업의 각 사업,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의 2017년과 18년 매출액 비중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2017년 전체 매출액이 250억 원이고요. 2018년 전체 매출액이 350억 원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단 A 물류기업의 매출은 이 육상, 해상, 항공, 운송에서만 발생한다고 하고요. 자료는 2016년, 18년에 연도별 매출액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허. 잘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금액을 우리가 알려줬는데 표는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어허. 2017년도에는 육상운송 비중이 전체 20%, 해상운송 45%, 항공운송 35%에서 100%가 나오고요. 2018년도는 육상운송이 35%, 해상운송이 30%, 항공운송이 35% 나오기 때문에 또 뭐 100%가 되는 요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1번, 17년도와 18년도의 해상운송 매출액의 합이 항공운송 매출액의 합보다 적다. 2번, 2018년 해상운송 매출액은 2017년 육상운송 매출액의 2배 이상이다. 3번, 2017년 육상운송의 매출액은 항공운송 매출액보다 30억 원이 적다. 4번, A분류 기업의 2018년 매출액은 2017년에 비해
30% 증가했다입니다. 여기서 옳은 보기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계산하진 알 것 같은데 계산을 시작하고 싶지 않은 이 느낌 그러니까요. 뭐죠? 교우 씨가 이거 좀 한번 해주셨으면 풀어보시죠. 좋겠어요. 이번엔. 저는 이번에 좀 풀어봤는데 네. 벌써요? 어, 진짜요? 읽어 주시는 동안에 좀 풀어봤습니다. 근데 오. 1번은 에이스네요, 일단 역시. 1번은 일단은 네. 매출의 합이 항공운송의 매출액보다 많죠. 적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건 좀 쉽게 나왔어요. 항공은 오. 비율이 똑같고 음. 해상만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많아진 것 같고요. 2번에서 바로 전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 2번을 풀어봤더니 아닌가? 아니에요. 알수 끝까지 없는 해보자. 힘있게 합시다, 우리. 끝까지 네. 해보죠. 2018년 해상운송의 매출액이 2017년 육상운송의 매출액보다 2배 이상이 많습니다. 계산해봤더니 해상운송의 매출액이 105가 나왔고 억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고 어거니. 억 원이네요. 2017년도에 육상운송 매출액이 50이 나와서 2배 이상이 맞는 것 같다. 네. 정답이 네. 2번. 역시 네, 정확하게 역시 이번에- 에이스예요. 수리 영역에서 은근히 풀어줬어요. 정답률이 높아요. 우리 제가 그러니까요. 수리 문제를 가져올 때마다 항상 네. 기대하게 되는 교육 아나운서님. 저희는 의지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정확하게 비행기 타네요. 예. 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를 보시면 이 비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는 그런데 금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금액으로 치환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가 총 25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50억 원의 20%는 10%가 25억이니까 20%는 50억 원이겠구나. 잘 계산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350억 원에 30%는 한 105억 정도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50억에 곱하기 2, 100억 원, 105억 원, 2배 이상이구나. 바로 답을 잘 골라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것을 하나하나 더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보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이 얼마, 45%가 얼마 계산을 해서 보기를 구하고, 그러니까 답을 구하고 보기랑 대조를 했을 때 맞춰야 되는. 그래서 포인트는 이 비중을 어떻게 금액으로 잘 실수 없이 계산을 하느냐에 네. 따라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 정도의 난이도는 한 중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정도의 난이도 수리 영역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이 문제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실전에서 그냥 넘겨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넘기면 안 있는 될까요? 넘기지만 패스하겠습니다. 그래도 요령을 좀 그래요?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일단 문제 자체가 좀 길어요. 문제 자체가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읽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네.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걸 풀어 말어, 읽어 말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읽고 나면 푸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네. 괜히 읽었다. 그래서 일단은 안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표는 S백화점의 고객 등급 변화 확률 자료입니다. 이번에도 확률이에요. 퍼센트입니다. 보기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표는요. 이 백화점의 고객 등급 변화 확률입니다. 보시면요. 특정 연도, X년도가 있었을 때 이 X년도에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 VVIP 고객이 그 다음 해도 VVIP로 될 확률 85%. 그런데 예. VIP로 떨어질 확률이 12%, 일반으로 떨어질 확률이 2%, 진상 고객으로 강등될 확률이 1%.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표이고요. 그런데 네. 아래 보시면 또 조건들이 있습니다. 고객 등급은 매년 1월 1일 연 1회 산정된다고 하고요. 등급은 VVIP, VIP, 일반, 진상 순으로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진상 등급이 되면 백화점에서 고객 등급 4년 동안 진상을 유지시킨다고 해요. 근데 이 백화점 좀 너무하다. 4년이라고 합니다. 저 진상인가? 나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 저 진상이냐고. 4년입니다. 이거 명심을 하셔야 네. 되고요. 굉장히 문제 푸는데 중요한 이런 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네네. 그리고 고객 등급 변화 확률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보기를 말씀드릴게요. 기억. 2015년에 일반 등급이었던 고객이요. 2017년, 그러니까 2년 후까지 진상 고객이 될 확률은 30% 미만이다. 니은 2015년에 진상 고객이었던 고객이 2018년, 그러니까 한 3년 후에 등급이 변화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38가지이다. 디귿 VIP 등급 고객의 1년 뒤에 등급 하락 확률은 일반 등급 고객의 1년 뒤 등급 상승 확률보다 낮다. 벌써부터 문제를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 문제 한번 그래도 머리를 한번 잘 사용을 하셔서 풀어보시면 어떨지. 이럴 때 쓰라고 머리가 있는 건데. 머리를 사용하려니까. 잠깐만요.
일단은 저는 이 문제 보이콧하겠습니다. 아니 진상이라니요. 이 문제 이 나와 있는 이 고객 등급에 좀 불만을 가지시고 문제를 안 풀겠다. 예. 풀지 어떻게 않겠다. 보면 실전에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런 키워드 잡아서 안 풀어야지. 그래서 조금 짧은 풀 수 있는 문제 두 문제를 푸는 것도 더 나을 하나의 수도 전략일 있겠어요, 수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네. 못 푸는 저는 문제 이제 붙잡고 농담 있는 삼아 얘기한 것보다. 거고 되게 어렵네요. 네, 어렵고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뭐 손도 기억부터 맞아요. 일단 막혀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2015년에 일반 등급부터 고객이 2017년까지 진상 고객이 될 확률 30% 미만? 그러면 2016년에 바로 진상이 될 확률하고 맞습니다. 일반 유지했다가 진상이 될 확률을 맞습니다. 더해야 될 텐데 그쵸.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보시죠, 네. 교육 씨.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빠르게 그냥 풀이를 네, 한번 함께 해드릴게요.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디귿 보기 같은 경우 먼저 볼까요? 왜냐하면은 1년 뒤에 등급을 보는 거니까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2년 후를 봐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16년 어떻게 변화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요. 네. 니은 같은 경우에는 15년 다음에 3년 후에요. 1년 후에 어떻게 변하고 2년 후에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디귿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VIP 등급의 고객 1년 뒤에 하락 확률은 VIP가 떨어지는 건 일반 고객 내지는 아니면은 뭐 진상 고객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표를 아까 제가 제시된 표를 보시면 일반에서 VIP에서 일반과 진상이 되는 확률을 더하면 24%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등급의 고객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뭐죠? 네. VIP가 되거나 VVIP가 되거나 이 두 가지일 경우에요. 이 두 가지를 더하면 29%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가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옳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지우고요. 문제는 기억 혹은 니은일 텐데 기억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가 어떻게 변하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해봐야겠죠. 그러면 2015년도에 일반이었다가 16년도에 다시 VVIP가 되었다가 17년도에 진상이 되는 경우랑 네. 일반이었다가 VIP가 되었다가 다시 진상이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한번 영상을 다시 보기 하시면서 네. 실제로 한번 이거는 필기를 해보시면서 풀어보시고요. 이게 내가 풀었는데 문제 푸는 시간이 1분 30초가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실전에서는 과감하게 그냥 체크만 해두고 넘어가는 이런 유형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정답은 여기서 틀린 답을 말하고 있는 것은 기억, 니은 보기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영상을 돌려보면서 풀어보고 이 기억, 니은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첫 번째 영역에서 좀 방심을 했더니 두 번째 영역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세 번째 영역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많진 않은데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의사소통, 네. 문서 이해 능력인데요. 그 중에서도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네. 너무 중간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서 마지막은 정말로 쉬운, 쉬운 정말로 것 같죠? 쉬운 네. 걸 짧고 쉬운 걸 가져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시된 글에 비추어 볼 때 직업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직업 윤리란 개인 윤리를 바탕으로 각자가 직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윤리 규범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업 윤리도 개인 윤리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개인 윤리의 기본 덕목인 사랑, 자비 등과 방법론상의 이념인 공동발전의 추구, 장기적 상호이익 등의 기본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 행복을 위한 기본적 가치를 중심으로 관계를 이루는 기술, 친구 간의 윤리관계에 비하여 조금 더 전문화된 분업체계로서 직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별도의 덕목과 규범이 있기 마련인데요. 사람은 사인으로서의 입장과 공인의 입장인 직업인으로서의 입장이 합해져 한 사람의 개인적 인격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공사의 구분, 동료와의 협조, 전문성, 책임감, 사회적 책임 등 직업 윤리의 확립을 통해 존경받는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요 지문에 맞춰서 보기를 해석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만 빠르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시간이 고르셨나요? 없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3번 같은데 저도 빠르게 3번인 것 같아요. 네, 네. 3번으로 같아요. 모아줬습니다. 정확하게 다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일부러 또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문제를 보시면 어디에서도 직업인의 삶이 더 의미 있다라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서술이기 때문에 3번 모든 세 분이 다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풀이 함께 해준 강지수 캐스터,
그리고 NCS 마스터 마민영 쌤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감 토크 시간이죠.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갈수록 관리하기 힘드네. 679, 600. 종이증권으로 관리하기 불편하셨죠? 증권의 편리한 관리를 위해 전자증권 제도가 시작됩니다. 전자증권 제도.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취준생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땡큐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하는데요. 지원 자격은 대졸에서 석사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월 175만 원, 모집 기간은 9월 27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대성 푸드빌에서 정육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건이고요. 급여는 약 월 170만 원이며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계속해서 L시그니처에서 전자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에서 석사의 학력, 5년 이상의 경력자고요. 급여는 연 3천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은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연합뉴스에서 본사 취재 기자직, 영문 기자직, 지방 취재 기자직과 사진 기자직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연령 모두 무관하고요. 연합뉴스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9월 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빛골 광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건호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김건호입니다. 네, 주무관님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 기간이 좀 짧아 약간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네. 이제 부모님과 친척들만 하니까 즐겁고 행복한 추석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오랜만에 연휴에 좀 쉬고 오니까 한결 에너지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충전한 에너지로 힘차게 한번 준비하신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네, 첫 번째 강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위치하고 있는 토목 및 건축 건설업체인 남양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건축 현장 시공 관리하실 공무직 건축공학기술자, 신입 및 경력자 5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급여는 신입 기준 연 3,4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0일까지이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만나봤는데요. 공무직 건축공학 기술자 채용건이었습니다. 5분 모시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전남 여수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에 위치하고 있는 누지, 놀이공원, 실내 테마파크 관광호텔업체인 주식회사 유심천 레저산업입니다. 여수 유월드 테마파크 내 조림팀에서 근무하실 주방장, 참모, 직원 식당 조리사 등 총 4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고 급여는 월 200만 원 차가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말일까지이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 광주의 두 번째 소식 만나봤습니다. 9월 말까지 채용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지원 그리고 빠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지역 혁신 일자리 네트워킹 데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역 내 고용 미스매칭 해소와 혁신형 고용 정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좋은 기업, 우수 인재, 기술직 퇴직자를 한자리에서 연계하는 2019 지역 혁신 일자리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2019년 9월 18일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 10시부터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목조에서 주최합니다. 강주지방고용노동청, 강주광역시, 강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지역 혁신 프로젝트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좋은 기업 35개사, 우수 청년 100명, 그리고 시니어 멘토 25명 등이 현장에서 일자리 매칭을 진행하고 예비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미지 메이킹, 면접 역량 강화, 좋은 기업 외에 현장 참여 기업 면접 등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소식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광주 다녀와 봤고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서울로 가볼 텐데요. 서울고용센터의 조인혜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조인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인혜 주무관님께서도 이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짧은 만큼 더 알찬 연휴 보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났지만 또 친구들과도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이번 연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짧아서 아쉬웠다라는 맞아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을 기약하게 되니까 힘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자리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피커폰에서 교육훈련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초대졸 이상, 대졸 이하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교육 수강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워드 프로세서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는 분을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로 9시에서 6시까지,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 2,400만 원 이하이며 접수 마감일은 10월 10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교육 및 훈련 사무원 한 분을 모시는 공고, 경력 없어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상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T1LS에서 격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제조업 매입 매출 전표 및 장부 정리, 급여 및 4대 보험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며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나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이카운트 사용 가능자 및 세무사 사무실 근무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 175만 원 이상이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격리사무원을 모시는 공고 이어서 만나봤고요. 마지막 소식 이어갈까요? 네, 다음 소식은 서울고용센터의 취업 특강 소식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구직자들의 취업 목표 설정,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기술 습득에 도움을 드리는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제의 취업 특강이 서울고용센터 4층 단기 특강실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서울과 광주로 가봤습니다. 네, 요즘 청년 실업난이 정말 사상 최고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취준생들은 소외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취준생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 함께 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강재수 캐스터 나와 있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수 씨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저도 뭐 별다른 일 없이 무사히 잘 보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아무래도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지내고 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네. 제가 아무래도 취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취준생들은 어떻게 연휴를 보내고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취준생들은 연휴인지도 모르게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요? 사실은 물음표가 떠올랐다가 1, 2부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취준생들 근황을 많이 그쵸. 들어서 좀 왜인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왜죠? 네, 바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했던 주요 대기업들이 추석 연휴나 연휴 직후에 일제히 서류 접수 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좀 되게 인사 담당자분들이 조금 야속하게 느껴질 그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기업들의 서류 접수 마감일이 각각 언제인가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10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15일은 현대 엔지니어링 서류 접수 마감일이었다고 하고요. 삼성과 SK그룹, KT와 포스코그룹, 현대글로비스, LG전자 그리고 LG유플러스가 바로 오늘 16일에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고 합니다. 개발직군 신입사원을 뽑는 네이버와 NHN, 라인플러스는 17일에 서류 마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우리 취준생들이 서류 전형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빴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또 서류 접수 직후에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 필기 시험이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10월 12일에는 LG와 KT, GS 등이 필기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삼성은 20일에 국내와 미국에서 필기 시험인 GSAT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추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바쁜 스케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사실 네. 고향이 이제 지방이신 분들 같은 그쵸. 경우에는 명절 이용해서 갔다 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해야 될 게 많으면 그러니까요. 되게 심적으로 부담이 심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공개 채용 접수가 추석 연휴나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마감이 되면서
혼자 추석을 보내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를 명분 삼아서 일부러 명절을 거부하는 취준생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에 관련된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취준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취준생 익명의 A 사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가족이 보고 싶죠. 가족들이야 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니 별 부담이 없지만 1년에 한두 번꼴로 보는 친척들은 근황을 물어볼 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니 내려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고향에 못 간다기보다는 안 간다고 하는 게 맞겠죠?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의견은 우리 교욱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다음 의견도 약간 조금 씁쓸한 사연입니다. 여성 취준생의 사연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랑 공채 기간이랑 겹쳤는데 사실 반가워요. 추석 연휴 기간도 짧아서 아쉬운 마음도 없고 공채를 명분 삼아서 불편한 마음도 덜고 집이야 나중에 시간 내서 가면 되니까요. 굳이 명절에 티켓팅 전쟁을 하면서 가야 하나 등등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라는 취준생의 사연도 만나봤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좀 자발적 아웃사이더라는 개념, 새로 생긴 개념을 한번 짚어봤어요. 약간 비슷한, 약간 씁쓸한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추석 명절 잔소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정체 응답자 중에서 87.2%는 추석 명절에 듣는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명절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두 분은 이번에 가장 기피하고 싶었던 명절 잔소리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집에 자주 내려가지 못해서 지방이 본가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주신 밥에 푹 빠져있느라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마냥 행복하신 시간을 보내고 오셨네요. 그냥 행복함에 푹 빠져있다 왔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는 왜 이렇게 제 성적에 관심이 많으신지 이번에 성적. 몇 등했냐, 뭐 다음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 하면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취준생들은 어땠대요?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설문조사에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함께 진행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가장 싫은 잔소리 1위로는 아직도 취업 준비하니라는 의견이 21%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이어서 졸업하면 뭐 할 거야가 16.3%로 2위를 차지했고 회사 본 눈이 너무 높은 것 아니야, 공부는 잘하고 있니 등 주로 취업이나 진로 관련 잔소리가 가장 듣기 싫었다고 합니다. 네. 이와 함께 이성 친구나 결혼에 대한 잔소리는 각각 8.5%, 1.4%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아니, 맞아요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죠? 아니 뭐 여자친구 있냐, 사진 한번 보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친해지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순위를 보니까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생각도 떠오르고 마음도 아프기도 한데 저는 특히 이 3위에 있잖아요. 네. 회사 보는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상처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맞습니다. 쉽지 않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요. 그런 두 분은 뭐 어떤 게 좀 눈에 띄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위가 아직도 취업 준비하니라는 의견이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누구는 빨리 취업하던데 너는 왜 아직 그러고 있어? 이런 말들 정말 쉽게 속상하죠.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거 좀 많이 속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교육 집안에 심리요? 또 저는 만약에 취업을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촌 동생이 너무 저보다 잘 먼저 좋은 데 가면 짜증나죠. 안 가고 싶고. 그쵸. 그 동생 괜히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싶고. 약간 이런 것들. 야, 손편 좀 갖고 하고 발 걸고 실제로 싶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렇죠. 그렇진 않죠. 가정을 마음만 해보자면 생각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런 생각, 악마 같은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욱 씨도 그러면 1위가 좀 가장 마음이 아팠다? 그러니까요. 라는 말씀이시죠. 직설적인 질문을 아직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참 데미지가 많이 클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나누기 바쁜데 추석에 이렇게 뭔가 잔소리라는 것이 걱정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좀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들은 굉장히 가시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하나의 설문조사를 보면요. 취준생들이 더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취업 포털 사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5명 중 1명이 혼자 추석을 보내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전체 28%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낸 집단이 바로 우리 취준생이었다고 하고요. 이어서 대학생도 혼추족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족, 친척 모임에 불참하겠다는 질문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취준생이 그렇다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이유로는 현재 나의 상황이 자랑스럽지 못해서 그리고 취업 준비와 구직 활동이 대표적으로 도마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차라리 이제 추석 연휴 때 공채가 많으니까 차라리 난 공채에 열심히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유로 뭐 이제 집에 안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요. 인사 담당자들의 어떤 길게 보는 그 취준생들을 생각하는 안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또 요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시면서 전체적인 추세가 되니까 또 안 가도 티도 잘 안 나고 약간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역 내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추석에 집 안 가는 사람 밥 어디서 먹지? 그리고 대전에 있는 사람 추석 알바 구합니다 등 관련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도서관은 추석 기간에 오히려 좋은 자리 선점이 더 치열해졌다고 하고요. 또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학원가는 추석 당일을 제외한 휴일에 정상 수업을 운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공채 서류 제출 외에도 토익 등 영어 점수,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대한 휴일 중에 수강을 진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석에도 이렇게 다양한 풍경들 그리고 바뀐 뭔가 추세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그 속에서 아직도 많은 취준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저희가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취준생 A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화요일이죠. 오전 10시에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